자, 오늘은 교재 133쪽에 사업 시행 계획 등 여기 할 차례죠.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구체적 공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자, 작성은 시행자가 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자, 정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자, 여기 조합일 때는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공사하게 돼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받아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을 확정짓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다음 페이지 134쪽에 보시면 양갈 1분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찾았습니까? 자, 사업 시행자는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 그 밖에 국토교통령이자는 자, 서류를 첨부하여 그다음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친대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폐지할 경우도 또한 같아. 역시 인가받아라 이 뜻이고. 다만 대통령이지 않은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이번에 가서 통보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자, 줄칩니다.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인가를 해준다 만다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기 전에 조합이 작성했을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가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외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양갈로 3번에 총회 의결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자, 사업 시행자는 갈로 띄우십시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표주의 중지 폐지할 경우도 또한 총회 의결을 거쳐라. 별 내용 없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양갈로 4번에 토종 소유자가 시행할 경우 동의. 자,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죠. 몇 명 미만이? 20인 미만일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한단 말이에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인가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동의 요건은 시행 물은 적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5번에 지정개발자가 시행에 따른 동의. 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종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받는다. 뭐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제 25조 1항 1호, 영제 27조 1항 1호라는 것은 갈로 안에 뜻이 있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자, 5항에도 불구하고 토종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긴급한데 동의받으라면 안 되죠.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7번 고시 시장 우선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자, 갈로떼름식으로를 하거나 정비 사업을 그게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에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뭐 읽어보면 돼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뭐 그리고 시험에도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자, 그 밑에 박스에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기준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시험에 가장 자주 내는 것이 2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이게 제일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시험 묻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가는 내용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 크게 13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그걸 머릿속에 다 이어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은 옆에다 갈로 묶고 옆에 이래 쓰면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가는 데는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다? 공사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시면은 토지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공사계획이죠. 자, 그 다음 2번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설치계획 공사계획이다. 3번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 공사하려면 주민이나 세입자 이주시켜야 되죠. 공사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방 대책. 이런 공사계획입니까? 이는 간접적인 공사계획이죠. 공사로 인해서 범죄 예방을 하자 이 뜻인데 직접적인 공사계획은 아닙니다. 그럼 5번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 이런 간접적인 공사계획을 물어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자, 갈란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제외에 그게 밑줄 치시고, 자,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안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비법을 좀 알면은 알게 돼요. 예,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익사업일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 6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거기도 갈로하는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에는 다 제외합니다. 자, 국민주택 건설 계획은 왜 주관경 개선 사업에는 안 들어갈까요?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영주택 중심으로 건설이 돼요. 공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은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관경 개선 사업은 거기 건설되는 주택이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다. 예. 자, 그래서 그 7번 체크하시고. 8번,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공사계획이죠. 9번,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건축계획, 공사계획입니다. 그 다음 10번,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도 공사계획이고, 11번,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즉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들어간다. 이거는 공사계획입니까? 간접적인 겁니까? 간접적인 거죠. 그 11번 체크하시고. 12번 정비사업비 당연히 공사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제위원이다 해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내는데 결국 내면은 체크하라는 거 있죠. 5번, 11번은 간접적인 공사계획이고 6번, 7번은 갈란에 주어야 되죠. 그 네 가지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예, 공부는 그래야 됩니다. 예. 이거 다 본다고 해서 뭐 시험장에 기억 다 납니까? 안 나지. 예. 시험에 놓을 거 딱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때 시행규정 작성은 자 5, 6월 달에 문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4번에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 및 공주택 규모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것도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137쪽에 관계서류 공람 의견 청취 찾았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그다음 6번에 인허가 등 의제 중에 양갈 1번 인허가 등 의제는 보실 거 없고 2번에 교육감 등과 협의 거기 갑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할 경우에 줄칩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가 줄쳤어요. 자,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학교를 말하죠.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은 자, 애들이 그만큼 안전사고 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장, 교육관과 협의해라. 자, 양가로 사업의 협의전 인가, 시장 군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업으로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마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미리 해줄 수 있습니다. 긴급하니까.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긴급할 때는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인가는 해줄 수 있죠. 사업 시행 인가는 해주는데 인허가 등 의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수수료 사용료 면제는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서 7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특례에 관한 것은 문제풀이 때라 보세요. 자, 8번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도로 가서 정비사업비 예치, 자,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지정개발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할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관란을 줄칩니다. 지정개발자가 토등 소유자의 경우로 한정해서 인때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다까지 줄치고 예치금은 청산급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이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을 예치케 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담보금.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봅시다. 어느 지역에 큰 도로가 있고, 자, 이 동네에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 자, 이 동네도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해야 돼. 자, 여기에도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 자,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 해야 돼. 또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 자,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이와 같이 정비 사업이 여러 개가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부산은 1970년대 조성된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에 100몇십 군데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 구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 막 사업을 여러 개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대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대부분 조합이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라 하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같은 시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 지역에 대혼란이 일어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보냅니까? 보낼 데가 없죠. 전세 대란도나. 예. 그리고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공사판이 되어버립니다. 대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재개발 사업에 지정개발자를 시행시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재개발 사업에도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을 시킵니다. 관할청에서. 자,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개발자는 누구냐?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합동법인이 자 지정개발자로 사업할 수도 있고, 또 신탁 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 토등 소유자, 여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토등 소유자라는 것은 자 부동산 개발업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 돈 많은 개발업자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자, 매입 방식으로 사업합니다. 그럼 이 지정개발자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5년 정도의 사업이 완료가 돼요. 엄청 빠르죠? 재개발 사업은 20년 이상 걸리는데 지정개발자 들어오면 5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5년 안에 입주가 돼요. 입주가. 그렇게 빨리 사업을 5년 안에 끝내고 여기에 새 아파트 지고 여기 새 아파트 지었죠.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대란이나 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럴 때 해당 시청, 시에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그 정비법에는 지정개발자에 대한 일부만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는 별 문제 없는데 요 토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 즉 개발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사업을 할 때 주로 이 매입 방식을 많이 씁니다. 매입 방식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50% 이상을 자, 이 지정개발자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자, 그러면 50% 이상 매입하면 지정개발자인 이 개발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지역의 매입, 토지 건물 매입은 1년 안에 다 끝나봅니다. 자, 그렇게 빨리 사업을 끝내야 할 때 이런 지정개발자가 투입되는데, 그럼 이런 특히 토종 소유자인 지정개발자가 자,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일종의 담보금으로서 정비, 사업비에 얼마? 100분의 20을 미리 예측해 합니다. 이거. 담보금 내놔라 이 뜻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담보를 내야 되느냐? 민간 합동문에 신탁업자는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토종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는 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매입 방식을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토지 건축물을 매입을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여기서 매입을 할 때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으면 사업을 일사천리로 해버립니다. 예, 뭐 5년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매입 방식으로 하는데 자, 좀 저렴하게 매입이 아니라 가격이 고가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질질 꺼버립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지정개발자가 어디에 사업을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은 미리 그 몇 개월 전에 이 지역이나 이 지역에 자기 직원들 보내요.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여기에 이 동네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 무슨 하면 낯서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에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아, 파악해보니까 여기에는 말 많은 동네더라. 자, 이 동네는 파악을 해보니까 말 없는 동네더라.
자, 그래서 이게 비리 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 많은 동네 여기부터 이제 지정개발자가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토지 건물 사놔야 되죠. 얼마 이상 사놔야 돼요? 50% 이상 사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토지가 평당 감정가가 300억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400만 원 정도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 많은 사람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에게 싹 모아가지고 남자분 같은 경우 회식을 열어줍니다. 회식이라는 것은 자, 술 접대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 싼 데서 안 합니다. 삼겹살 집에서 같은 데 안 해요. 고급에서 합니다. 고급에서. 예. 막 미기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온천 보내줍니다. 북미 온천 시시하게 안 가죠. 예. 일본 홋카이도의 뷔페도 300만 원짜리 1인당 온천에 보내줍니다. 예. 그 가야 되죠. 300만 원짜리 보내주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잔뜩 만들어 놔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감정가 300인데 4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주민을 좀 선동해달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벌써 400만 원 계약 체결했죠. 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선동을 내가 딱 400만 원에 50% 매입을 딱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사건 딱 봤죠. 예, 나머지 50%는 자, 반대를 하면은 자,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400만 원 부족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용당합니다. 얼마에? 예, 300만 원 수용당해요. 예. 자, 결국 이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반대했던 한 30, 40%는 300만 원에 수용당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좋다 나쁘다? 그 선동했던 사람들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없죠. 다 달라고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이 동네는 말이 없다 이거죠. 뭐 해도 나서지도 않고 입막 콕 있고 얼굴 인상만 다 길이가 있고 그러니까 또 저들끼리 주민들끼리 저들끼리 속닥속닥 하고 자, 우리 단합하자. 뭐라느냐 여기는 우리 800만 원에 받을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처음에 400 제시하니까 꿈쩍한다 안 한다? 그럼 그 다음 얼마? 500, 600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800 딱 제시하니까 주민들이 일시에 전부 다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매도용 서류 있죠? 다 준비해가 800이다 하니까 다 뒤집힙니다. 전부 다 800에 매각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비싸게 샀죠? 지정개발자 사업을 잘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보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 몇 개 나가야 돼. 그래서 보통 재개발 사업이 2조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러면 2조에 20%니까 얼마? 4천억. 4천억 몇 개 갖고 사업해라 이 뜻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으니까. 그래서 고가로 매입했을 때는 지정개발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의 속도가 지연되죠. 지정개발자를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를 하는 건데 이것도 십몇 년 끌어붙는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자, 그렇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금을 몇 개 나가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담보금은 언제 반환해 주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청산급 지급이 완료된 반환해 준다 해놨죠. 그럼 사업이 끝나면 반환해 줍니다.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 등 보실 거 없고 자, 내려가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으로 가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등으로 갑니다. 자, 1번에 임시수용 등의 조치 의무 줄칩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의 자,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 기관에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시거주에 사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까지 주셨어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의무적으로 임시수용 등 조치를 해야 할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 여기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도 있고 또 이주해야 할 세입자도 있죠. 이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라는 세입자에게 자, 임대 주택 같은데 임시 거주를 하도록 해주든지 주택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일 때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때만 합니다.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자, 시행자가 자, 주택의 소유자 이 사람에게 뭐 임대주택 임시로 사업 활동한 이주해 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거주하게 되고 아니면 주택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소유자에게는 전세 자금 있죠.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소유자에게는 사업 시행자가 자 그러면은 전세 자금 받아가 전세 집에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다 입주가 될 때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그 돈 돌려주면 끝이죠.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이거 의무 조치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자 이주비 주죠. 누가 줍니까? 사업 시행자가 줍니다. 이주비를 얼마 주느냐? 4인 가족 기준에 2천만 원 정도 줍니다. 4인 가족 기준에 이주비를. 자 그렇게 사업 시행자 이걸 다 줘요. 왜? 이 법으로 의무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업은 이걸 하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소유자가 이주해 나가려면은 대출 자기가 신청해야 되죠. 전세가 필요하면 이자 물어가면서. 자 세입자에게 이주비는 누가 줘야 돼요? 집주인이 줘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알아서 이거 의무 조치로 다 해주는데 재건축은 안 해줍니다.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의 공익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아예 순수하게 100% 무슨 사업?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은 나라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해라 이 뜻이고 이 두 가지 사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이런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임시거주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은 사용료 대부를 면제할 수 있고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일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줄쳐서요. 자, 우리가 국가, 지자체, 개인이나 공공단체 시설 토지를 임시 시설로서 임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사용료가 면제되죠. 그런데 개인이나 공공단체일 때는 손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박스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 시설이나 건축물을 임시로 수용시설로 서기해서 빌리달라 하면은 거절 못한다 이 뜻이에요. 단, 막 그 밑에 있는 1, 2, 3의 경우 있죠. 그럴 때만 딱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데 보시면은 자,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빌려줄 수 없죠. 그 다음에 자,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해줬다. 그럼 빌려줄 수가 없죠. 이럴 때만 거절해라 이 뜻이에요. 원상회복,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 30일 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임상가 설치는 문제풀이 해보시고 2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갑니다. 자,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등을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을 할 경우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설득을 했고 협의를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결국 뭐 해버립니까?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은 자, 긴급한 경우에만 수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긴급하지 않는 경우, 긴급이 아닌 경우에는 수용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재건축이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재건축 왜 긴급해? 재건축은 사실상 긴급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수용권 인정이 되는데 자, 재건축 사업은 왜 수용권 인정 안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사업은 공익성을 띠고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사업이다?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수용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사업의 반대자들이 소위 알박기를 하죠. 알박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알박기 방지식입니다. 수용권 인정하면 안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재건축 사업 무슨 사업이 된다? 공익 사업이 돼요. 예. 그러면 이 우리 배우는 거 있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사업은 옛날부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부터 이 두 가지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반면에 이거는 순수한 민간 사업이에요. 지금 이 우리 배우는 이 정비법이 지금 엄청나게 모순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왜 공공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공공재건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건 공익사업,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권을 인정해 주지만 이건 완전히 민간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용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책 보시면은 1번에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취득이라는 건 수용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줄칩니다. 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수용권이 인정이라고 해놨죠. 재건축은 긴급할 때만 인정하지
그 일반적인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 양갈로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3번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갈로 띄워놓으시고 가 있는 때 공시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원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공익사업이랬죠. 그래서 별도로 이 사업 인정고시를 받지 않고 구체적 공사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하면은 사업 인정고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준다? 의제를 해준다 이 뜻이. 4번은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지 건축물의 현물 보상을 할 경우에 공시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현금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로 줄 수 있다? 현물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에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 없다 그랬죠. 반대자들 알박기이기 때문에 알박기 방지하기 위해서 뭘 인정한다? 매도 청구. 동의 여부 해답.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줄쳤어요. 자, 그게 30일 내 그게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사업 시행 인가 딱 고시되면 30일 안에 자, 사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해라 이 뜻이에요. 박사 1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사업 반대자예요. 2번에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이것도 역시 사업 반대자죠. 1번, 2번은 한마디로 반대자입니다. 반대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촉구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 다음 해답 기한 보시고 2번에 1학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개월 내에 해답해야 돼요? 2개월 내에. 3번에 부동의 간주 2항의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는 경우 그 토종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주체될 곳은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답을 2개월 내에 안 했을 때는 결국 부동이다 이 말이죠. 매도 청구 시기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그 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증에 동의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 소유권 그 밖의 권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줄치면 돼요. 여기는 2개월 내에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매도 청구 절차에서는 시험에 내면 아직 낸 적은 없는데 낸다면 틀림없이 30일 해답 서면 촉구가 30일 내에 하죠. 해답 기한이 2개월 매도 청구 시기 2개월이죠. 그 세 가지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4번 용적률에 관한 특례 보실 거 없고 5번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문제 풀이 때 보고 버립니다. 옆 페이지 가서 6번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1번 궁주택 매입 면제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르는 건축 허가 받은 데 부동산 등기 가로 띄워놓으시고 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공유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새로 분양받았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등기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법무사가 하죠. 법무사 뭐랍니까? 등기할 때 채권비 달라 하죠. 그 채권비가 공주택 채권이에요. 여러분이 새 차를 구입을 했다. 그럼 차량을 등록해야 되죠. 차량 등록 관리소에서 채권비 달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등기나 자동차 같은 것을 등록할 때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할 채권이 뭐다? 공주택 채권. 이 매입한 돈을 가지고 공주택 건설에 쓰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하고 난 뒤에 등기 다 끝나고 나면 그 채권 가지고 있습니까? 팔아버립니까? 팔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자 없습니다. 그거. 예, 뭐 5년 들고 있어야 되죠. 5년 들고 있으면 게 차라리 10% 손해보고 파는 것이 더 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서는 이 채권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할 때. 왜? 여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2번, 3번은 보실 거 없고 4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7번에 다른 법령 적용 배제 1번 세분된 주거지가 이제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에 국계법상 다음의 주거지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게 첫 번째 까만 바탕 박스는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1번 그게 줘야 돼요. 정비사업이 개인보전 정비계량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이 수용 방식, 정비사업이 수용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몇 종이 된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결정된 봅니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이 주의하시고 200세대 이상이 건축할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 따로 정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된다?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은 도시 저소득 주민인 세입자가 비중이 높죠. 여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인구 밀도 높고. 기반시설 부지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세입자 기반시설 부지도 확보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고층 건물 지어야 돼요. 고층. 저층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개인 보전 정비 계량 방식이나 환지 방식일 때는 몇 종 주거지역이 된다? 2종 주거지역이, 즉 20층 정도까지는 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수용 방식이나 관리처분계획 방식일 때는 몇 종이 된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적어도 30층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200세대 이상 들어간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지역? 준주거죠. 50층, 60층짜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 여기는 수요가 인구 밀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양갈로 2번, 3번은 보실 거 없고 8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정비사업의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고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철거하고 여기 이제 새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정도 기간 지나야 새 건물이 완공되겠죠. 그럼 이 권리들도 일단 이주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이런 단기성 계약은 3년 뒤에는 계약 기한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계약 해제에 따른 각종 보증금 같은 거 반환받아야 되죠. 금전 반환 청구를 원래는 갑에게 해야 되지만은 갑이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도록 하자. 시행자. 시행자가 지급하고 난 뒤에 갑에 구상하면 됩니다. 자, 그에 관한 내용이요. 1번 계약 해지 줄치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자,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2번 금전 반환 청구 등 일단 그냥 봅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까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권은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줄치고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 구상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구상되지 않을 때는 당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하는 줄치세요. 압류한 권리는 어떤 권리와 같다? 저당권과 같죠. 적용 배제 줄치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등을 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비사업 하는 데 가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죠. 20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자, 거기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철거될 때까지 오래된 건물이 돼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돼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라 되어 있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이후에 설정된 계약은 민법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기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할 때 정비구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까지 해야 돼요. 자, 9번에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문제풀이 때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절차고 잠시 쉬었다가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처분계획 절차라고 합니다.